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중독 다이어터 조승아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다루고 싶지 않지만 네. 꼭 다뤄야만 하는 아하. 청소년 사연입니다. 단도박 유튜버 이주영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복면 타짜의 청소년 특집으로 한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17세 청소년의 아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영 선생님은 청소년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희 기관에서도 청소년들이 이제 최근 들어 많이들 오고 있고요. 다른 일반 성인 내담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렵죠. 네, 아무래도 미성숙하다 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자발성이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게 거의 뭐 99%라고 보면 되니까. 스스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이제 못 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가볍게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단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의 아버지고요. 아이에게 힘이 되고자 도움되는 일은 다 찾아서 하고 있고 네. 또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 출연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또 타셨을 것이고 사연을 통해서 또 학부모에게 또 감정이입이 되실 텐데 그 이야기 같이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사연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돈을 딸 수 있다며 알려주길래 불법 토토를 처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로 하다가 돈을 따서 명절 때 받고 모아둔 용돈으로 넣고 큰 돈도 땄습니다.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다른 친구들도 다 하고 경찰에 걸리는 친구도 없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저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점점 금액이 커져서 몇십만 원 단위로 하게 되고 그동안 했던 돈을 모두 합하니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 번에 큰 돈을 잃고 복구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받은 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으로 했는데 역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은 자꾸 드는데 또 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엄하셔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무섭습니다. 저 도박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전형적인 도박 중독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영 선생님, 예. 이 도박을 하는 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요거는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사실입니까? 데이터상으로도 사실이고 현실은 더 심각한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좀 뒤에 따라오는 현실이죠. 우리 핸드폰이랑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개발되는 시기가 2008년 9년 요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청소년 도박이 시작됐는데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거죠. 우리 이제 이주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데 청소년들을 만나시기도 하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꺼리는 편이에요. 이유가 네. 뭐냐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기관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건 도박 문제가 순수히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는 적고요. 이제 도박 문제가 청소년이 있으면 항상 그 외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어요. 도박으로 돈 문제나. 인해서인가요? 그게 그렇죠, 당연하죠. 처음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학교에서 청소년 문제의 전문성이 전혀 전무해요. 상담 네, 선생님 같은 담당자의, 경우에도 그렇죠. 도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한 학우들끼리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학교 폭력이 우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도박 문제라는 게 밝혀지면 어느 기관에 확인서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주객이 전조된 거예요. 그냥 의무식으로 와서 도장 찍어가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오기 싫은 학원 끌려온 느낌이에요. 심지어 이 도박 중독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이주영 선생님조차 청소년이 오면은 많이 부담된다고 할 정도니 중독도 문제지만 중독을 해결하는 과정은 지금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성인과 달리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는 미성년자 판매 금지죠. 본질만 맞으면 그 중독 때문에 그래요. 중독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나 물질들, 섹스도 마찬가지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죠. 대표적인 마약은 당연히 그렇겠죠. 중독을 가릴 수 있는 성인이 돼서 그 전두엽이라는 기관을 생성하는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거기가 지금 도파민의 과다 분출로 인하여 거기 손상을 입으면 아예 20세가 돼서 우리한테 책임과 권리가 주어졌을 때 자동차로 따지면 브레이크가 안 만들어진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유.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청소년한테는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판매한 그 어른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해요. 없는 상태에서 도박 중독이라는 중독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뭐 얘기가 진행이 될까요?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스스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그 전두엽의 기능의 활성화가 아까 아예 전두엽이 완성 단계이지 않은 친구들인 상태가 그럼 이게 좀 뭐 앞뒤가 망가져 있잖아요. 성인은 그 전두엽의 활성화를 시켜서 나의 단도박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활성화시킬 전두엽 자체가 아예 완성돼 있지 않은 미성숙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먹었거나 또 담배를 판 업주들을 그분들 생계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정지, 나쁜 청소년인데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례가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 계속 이런 공중파나 전화가 오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우리 아들의 중독 소식을 들었을 때 네네. 굉장히 좀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때의 상황을 좀 설명을 줄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막 해주고 싶었죠. 그렇죠. 예, 너무 화가 나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아이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는 도박에 의존을 하고 저는 혹시나 아이가 도박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같이 망가지고. 부모님들은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아이의 문제를 더 먼저 들여다보고 폭행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까지 가는 아주 흔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아버님 유튜브도 봤는데 넌 너무 매우 박수를 보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부모가. 이건 100% 부모 책임이고 학교 책임이다. 미성숙한 사람한테 성숙해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부모님들이 겁내하고 처음엔 부정, 우리 아들은 아닐 거야.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수용하고 그렇게 실천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객관화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부모님 먼저 교육이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에게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직무유기라고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을 전문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이 바뀌고 아들만 보낸다거나 이러시면은 저 상담 안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들보다 부모님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대리 변제는 가능합니까? 아니요. 가까워 없으면 굶는 거죠. 우리가 폭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집에 와서 밥 먹고 결국 경제적인 활동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거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받는 용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돈 없죠 이제는. 아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 없어집니까? 용돈 네. 물품을 제공하면 되죠. 식사나 예. 그리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뭐 친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거는 절대 없죠. 단호한 말투와 표정으로 없다고 해야죠. 선생님 근데 빚이 많이 져 있어요. 그리고 도박 문제를 통해서 학폭 문제라든지 절도 문제라든지 확장이 돼서 합의가 안 되면 법적인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에 기로에 서 있다. 어쩔 수 없죠. 예. 청소년들은 그래도 미성숙이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보호 처분이라는 시스템으로 일반 성인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네. 이 친구들을 교정하는 입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대리변제에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 기간이나 군부대 기간이에요. 그럼 연루가 돼 있잖아요. 돈 문제가 하구들이나 이런 군 장병들이. 그러면 그 대리 변제를 군부대 측에서나 학교 측에서 강요를 해요. 피해 보상을. 빨리 네. 해고 끝내라 이렇게.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담당 전문가는 절대 안 된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교육자라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빨리 이 문제를 더 푸고 싶으시니까 그러신 건 알겠지만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으로 그 친구들의 갚아나가는 그 과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선에서는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도박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꼬이면. 아버님도 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저번에 타짜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미성숙한 아이들은 바닥을 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뇌 자체가 완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대리변제 문제인데 저도 부모 교육을 받았죠. 근데 대리변제를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경찰서에서 입금을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대리변제를 안 해주려고 경찰서 강하게 제가 어필을 하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수사관이 전화가 오죠. 입금하시고 문자 보낸 거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근데 경찰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를 좋은 쪽으로 선도하고 계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의 100% 입금을 유도합니다. 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어려웠네요. 어렵죠. 사실 이제 성인도 경찰 전화, 검찰 전화 한번 받으면은 덜덜덜 네, 떨리는데 네. 청소년이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경찰 관계자, 뭐 학부모, 교사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지만 이 지켜지는 네. 거예요. 자 보세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건 학교에서 정학 처분 받습니다. 네네네. 법적으로는 처분을 못해요. 불법 도박은 만 14세 이상만 되면 똑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이 다르죠. 네. 근데 학교 자체에서는 이것을 술, 담배랑 같이 봐요. 이 여기서부터 지금 학교 기관에 전문가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같이 보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도박 예방 치유원에서 좀 많이 나서서 네. 기관과의 교육 확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는 시기인데 청소년들에게 이 오픈을 강요하거나 권유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자아 형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픈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상담 방법과 이런 회복 방법은 성인과 많이 달라야 된다고 보이고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더 봅니다. 철저한 A부터 B, C, D로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이건 교정 교육이에요. 그래서 도박의 어떤 잘못된 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도 불법 행위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며 여러 가지를 이 친구들에게 의무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한테 어떤 시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낙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럼요. 오픈을 해야 된다. 네, 이건 낙인 효과라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오해하면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도 잘못한 행동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매년 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정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하려면 정이 없어야지 해결이 되는군요. 중독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나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중독의 회복은 이 틈 때문에 안 돼. 틈. 외국에서는 이 지붕과 지붕 사이에 도둑놈들이 빠져서 잡힌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그 틈 사이로 우리가 좀 대충 해주는 사이에 도박은 회복이 안 돼요. 글로 재발이 돼요. 그만큼 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엄격하고 단호해야지만 네.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톱만한 빈틈도 다 차단을 해야지 그렇죠. 회복이 빠르지. 네. 약간의 빈틈을 눈 감아주는 사이에 허용해서는 안 그 된다. 빈틈으로 빗물이 새듯이 다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귀신 영화 봐도 그 문지방이나 그 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너무 인간의 본능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마음을 먹어도 언젠간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아버님께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음. 아버님은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아드님의 도박 문제를 좀 어디까지 오픈을 하셨는지 좀 네. 경험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하고 좀 반대 의견인데요. 네. 중학교 3년을 제가 오픈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을 해봤고 그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란 것은 아이가 약물 치료부터 관련된 치료를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게 되고 문제 행동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갔죠. 네. 아예 친구가 없는 곳으로 가서 네. 아이하고 협상을 했죠. 네. 치료 잘 받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보고 저는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죠. 너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너의 자리는 아빠가 지켜줄 테니 너의 자리를 위해서 너가 노력을 해보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오픈을 안 했어요. 선생님께도 약물을 열심히 먹고 네. 센터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열심히 받고 아이의 마음이 약해져서 유혹을 받거나 그러면 또다시 도박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 흐름을 좀 자극시키고 새로운 행복감을 찾는 거죠. 취미가 뭘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낚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그 취미 활동 같이 그렇죠. 해주시는 거예요. 라면도 끓여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그 속에서 본인이 무언가 생각을 하겠죠. 사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친한 친구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실망한다면 그거를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오픈을 이제 두려워할 텐데 했지 않은 방법으로 전학을 선택을 하셨는데 아예 이제 내가 몰랐던 친구들과 다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이렇게 조금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네.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되고 도박 문제에 영향을 끼친 사람 다 오픈을 해야죠. 네. 중요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들도 당연히 학부모들끼리 얘기가 나눠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방교육이 우리 친구가 동료가 병에 이 문제가 생긴 걸로 봐주는 거죠. 오픈을 한 이유는 저 친구가 돈거래하면 저 친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항상 그 오픈 뒤에는 성인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는 자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치료가.
스카이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가서 도박해서 자기 인생이 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